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 나의 연애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꽤 깊게 들여다볼 거거든요. 썸인지 재회인지 아직 말도 못 꺼낸 짝사랑인지 아니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또 나만 버티게 되는 연애인지, 이 관계가 단순한 인연인지 아니면 결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인지까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무조건 잘 될 거예요 같은 말보다는 될 인연이 왜 되는지, 안 되는 인연은 어디서 막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연애를 선택해야 2026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연애 생각하면 좀 지친다, 또 같은 패턴일까봐 겁난다, 그래도 누군가는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셨다면 이 영상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카드 선택 전에 잠깐만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2026년에 가장 만나고 싶은 연애의 모습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대로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와 같이 힐링하는 마음으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항상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는 별별 타로입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먼저 천천히 총평을 먼저 드려볼게요. 전체적인 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뭔가 2026년이 연애를 다시 배우는 해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단순히 누굴 만난다, 못 만난다를 말해주는 카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정해야 하게 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인스피레이션 카드예요. 지금 벨벨님들 상태부터 솔직하게 볼게요. 우리 벨벨님들이 연애에는 완전히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누굴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마음 한편에서는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괜히 시작했다가 또 힘들어질까봐 살짝 겁도 나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타로 상담을 할 때도
선생님, 저 연애가 싫은 건 아닌데 예전처럼 막 설레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요, 연애운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애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2026년을 앞두고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말고 진짜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아니면 이제 시작 안 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카드는 Five of Emotion 카드인데, 이건 여러분들의 2026년도 연애 키워드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애 키워드는 느리지만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2026년에 갑자기 번개처럼 불타오르는 연애보다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친구 같은 안정감에서 연애가 시작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연애 감정인가 헷갈리고요. 주변에서 먼저 너네 좀 이상하다 라고 말해줍니다. 본인은 아니야, 그냥 편한 거야 라고 부정할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 없으면 허전해지고요. 그때서야 아, 이게 사랑이구나 깨닫는 흐름, 이런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인스피레이션 카드인데요. 이건 2026년에 들어오는 연애 유형을 뜻하는 카드예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2026년에 들어오는 연애는 절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연애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락을 기다리느라 핸드폰 붙잡고 있는 연애 아닙니다. 뭔가 애정을 확인하려고 눈치 보는 연애 아닙니다. 그 사람의 확신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연애 아닙니다. 나만 혼자서만 더 좋아하는 연애 아닙니다. 이런 건 2025년까지로 끝이에요. 2026년의 연애는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실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전 남자친구랑 있을 땐 답장 하나에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나는 사람은 연락이 조금 늦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1번 카드의 2026년도 연애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뭔가 썸이신 분들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새로운 연애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나인 오브 인스피레이션 카드가 나왔어요. 2026년에 썸이 생긴다면 아주 특징적인 썸이에요. 밀당이 없고요. 애매한 관계를 끌지 않고요. 말이 솔직하고요. 좋으면 좋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너무 편해서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답게 행동할 수 있네. 설렘보다는 안정이 먼저 오고 안정 위에 설렘이 쌓이는 연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인 오브 인스피레이션 카드가 주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연애에서 더 잘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1번 카드 분들이 2026년도 연애를 하면 감정적으로 더 단단해지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리듬이 안정되고요.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연애 때문에 일이 망가지는 일은 없어야 되고요. 사람 눈치를 덜 보게 될 거고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늘어납니다. 연애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연애예요. 자, 그러면 이 텐 오브 스워즈 카드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카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2026년도 이 연애가 여러분의 인생에 남기는 것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연애를 하긴 하는데 그 연애가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또 나만 소모되는 연애인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느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카드도 여기서 되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나면서
뭔가 그 전에 연애는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더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만난다면 내가 더 잘 되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 2026년에 만나게 되시는 분을 말씀드리면은 네, 더 잘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타입은 절대 아닐 거예요. 이 미래의 연인은. 오히려 이 사람과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 안정되고요. 감정 기복이 줄어들 거고요. 여러분들이 밤에 혼자 울거나 불안해하거나 시간이 줄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같은 자책감이 사라질 거고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2026년도 1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미래의 연애는 도파민 연애가 아니라 생활형 연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전 연애는 연락이 안 오면 심장이 철렁하고요. 하루하루 말투 하나에 하루하루 기분이 망가지고요. 관계 중심이 항상 상대방에 꽂혀져 있습니다. 2026년도의 연애는 연락이 조금 늦어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말투 하나하나에 내 하루 전체를 걸지 않습니다. 관계 중심에 내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런데 왜 조건이 붙을까요? 이 세븐 오브 스워즈 카드가 바로 그 조건의 카드인데요. 카드는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요. 이 연애는 상대를 위해 나를 줄이면 갑자기 흐름이 망가진다라는 뜻의 카드예요.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원래 연애를 하면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쪽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참지 뭐. 내가 먼저 사과하지 뭐. 내가 이해해주지 뭐. 이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6년도의 연애에서는 이걸 예전처럼 해버리면 상대가 나를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연애는 희생 위에 쌓는 연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만나면서 더 잘 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은 사람 말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연애하기. 그래서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이 보통 제가 타로 상담을 할 때 자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생님, 쌤, 처음에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더 많이 맞추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1번 카드의 함정입니다. 2026년도 새로운 인연은 초반에는 정말 괜찮아요. 다정하고 안정적이고 말도 예쁘게 해요. 근데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은 상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느슨해져도 이해해 주겠지? 여기서 벨벨님들이 예전 패턴대로 가면 관계 균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2026년도에 당신은 다를 거예요.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고요. 이건 좀 서운해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아요. 이걸 해내면 이 연애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 결혼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질문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인데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빠른 결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불타올라서 1년 만에 결혼 이런 흐름은 아니고요. 2026년, 2027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서로의 생활, 가치관, 리듬을 맞춰가면서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이 확신이 쌓이는 흐름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 결혼을 생각할 때도 현실적인 조건, 생활 패턴, 돈 쓰는 방식, 감정 표현 방식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2020년도 연애를 시작해서 2027년도 하반기, 2028년도 이 구간이 결혼 이야기로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연애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자, 이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는 이 연애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너를 더 나답게 만든다. 예전 연애는 사랑하면서도 어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평소에 내 성격도 안 나오고 말수도 줄어들고 눈치도 들고 감정을 숨기고 혼자 버티고 근데 2020년도 1번 카드를 뽑으시는 연애는 그 반대예요. 말이 편안해지고요. 나답게 웃을 수 있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게 돼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이게 정말 귀한 연애예요. 자, 그러면 1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에게 힐링 메시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벨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힘든 사랑을 졸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막 울기보다는 사랑 덕분에 숨이 편해지는 시기로 가셔도 됩니다. 2026년도의 연애는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평가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들 연애 타로,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2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2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폭발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력의 숫자 11가 들어가 있는 날이나 다르도 역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폭발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라클 타로는 양자리이신 분들께 행운이 많이 간다는 카드인데요. 양자리이신 분들, 여러분들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의 카드가 떠 있으니 좀 새로운 사랑, 새로운 연애, 행복한 연애를 기대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카드 여러분들을 위해 어파미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영상 끝나고 나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적어두셨다가 조용히 읽어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댓글에 적어서 읽어보시는 게 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제 영상을 반복적으로 이 어파미 문장 5가지를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나는 사랑 안에서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더 이상 나를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나는 안정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26년 나는 사랑과 함께 더 단단해집니다. 자, 벨벳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주기 위해서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벨벳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자,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이겠죠? 1번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좋은 연애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벨님들 혹시 이 리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정말 정확한 새로운 연애식이나 아니면은 재회 타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벨벳 타로 1대1 개인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부 예약제로 진행하고요. 익명 상담이고 비공개를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실제로 연예인분들, 아나운서분들, 전문직 종사자분들, 인플루언서분들 오랜 시간 꾸준히 상담받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솔루션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저한테 다이렉트로 오픈 채팅으로 연락이 오고요. 제가 자세하게 예약 상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복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6년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주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이 첫 번째 식스 오브 이모션 카드가 뭔가 이번 카드 벨벨님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뜻하는 카드예요. 자, 일단 설레기 전에 먼저 흔들리는 마음, 하지만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벨벨님들 이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카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연애운이에요. 사건이 먼저 터지는 카드가 아니라 내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따라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떠올리면 막 엄청난 연애 사건이 바로 생기기보다는 이런 느낌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연애 생각이 많아졌지? 혼자 있는 게 예전보다 좀 허전한데? 괜히 옛사람이 떠오르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요, 외로워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연애운이 움직이기 직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예요.
그래서 2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2026년도의 연애가 뚝 하고 떨어지는 타입이 아니라 천천히 감정이 예열되면서 들어오는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연애의 키워드는 딱 이거예요. 가벼운 사랑이 아닌 진지한 사랑. 뭔가 누군가가 가볍게 여러분들을 마음을 흔든다기보다는 진지하게 마음이 오래 가는 사람에게 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였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대화가 편하고 연락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뭔가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연애예요. 이건 굉장히 성숙한 연애운이에요. 그리고 이번 카드를 가지신 분들의 아주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연애 운도 좀 있어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느낌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면 있는 사람과 인연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남사친이라든가 친구 관계나 직장 동료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단체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누군가가 몰래 염탐한 사람이 보여요. 뭔가 전남친이나 굿썸남일 수도 있지만 뭔가 시선이 많이 마주치고 옆에서 자꾸 챙겨주고 관심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상대방이 적극적인 호감 표시는 안 했지만 상대방도 나름 2026년도에는 몰래 호감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아마 우리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나도 관심은 있지만 어색해서 괜히 연애 관심이 없는 것처럼 표정 관리할 수도 있고 무덤덤해 보일 수도 있어서 상대방과 좀 밀당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미래가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팁을 좀 현실적으로는 이따가 좀 드릴 거지만 너무 머리 쓰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하신다면 2026년도 연애운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있는데도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상대에게는 2026년도에는 대놓고 관심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직접적으로 만약 어려우신 분들은 좀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자리 만들어 경계심이나 어색함이 풀어지고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2026년도 이번 카드의 전체 연애 기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숙한 연애를 하시게 되실 건데요. 특히나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재회운이 있어요? 아니면은 전 애인이랑 다시 엮이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회 가능성은 사람보다 감정이 먼저 들어옵니다. 즉, 전 애인이 실제로 돌아오기 전에는 내 마음이 먼저 한번 흔들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전 애인이 꿈에 나온다. 아니면 이유 없이 예전 대화가 떠오른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 장소가 생각난다. 지금 좀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친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건 재회하라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 관계에서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2026년에 전 애인과 실제로 다시 이어지는 경우보다는 전 애인을 통해 내 연애 패턴을 정리하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안면이 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던 사람, 좀 타이밍이 안 맞았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 흐름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에서 많이 보이는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타로 상담을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타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케이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좀 현실적인 케이스인데요. 전 애인이 다시 연락이 온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옛날로 가요. 근데 막 다시 만나고 싶기보다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참았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뭔가 사실 이 스타 카드와 나인 오브 이모션 카드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카드인데 이 카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베벨님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과거를 정리할 힘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 애인과 정말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럼 뉴페이스 연애운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번 카드의 진짜 주인공은 뉴페이스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 뉴페이스는 이렇게 들어요. 소개팅처럼 각 잡고 만나는 사람은 아니고요. 갑자기 불꽃 튀는 만남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주 보다가 대화가 늘어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애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의식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괜찮았나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흐름인 거죠. 특히 일이나 공부, 취미, 동선이 겹치는 공간에서 만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카페, 회사, 운동, 클래스, 스터디, 단골 공간 이런 곳에서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는 느낌을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4 보이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카드 유페이스는 여러분한테 이런 감정을 준다고 하네요. 나를 재촉하지 않는다. 감정 기복이 적다. 말이 과하지 않는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런 감정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벨벨님이 이렇게 느껴요. 설레서 미치겠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오래 같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결혼 가능성이 있는 연애운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26년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번 카드분들에게 중요한 태도가 필요해요. 이 카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억지로 결론을 빨리 내리지 말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면 오히려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어요. 이번 카드의 연애는 속도가 느린 대신 맞기만 하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다면은 여러분들 이 사랑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 사랑으로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는 예전에는 연애를 했을 때 태도나 기준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외롭지 않기 위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서 끌림이 강해서 감정이 멈춰 움직여서. 근데 2020년도에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웃는가? 이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상대방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고요. 연락이나 태도가 일정하고요.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연애를 이벤트가 아니라 진지한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 사람을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존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보다 심심한가 싶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타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시기와 방식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카드 분들은 2020년도에 현실적인 접점에서 인연이 들어와요. 일적으로 엮인다거나 지인의 소개로 엮인다거나 같은 공간을 자주 오가다 친해지는 경우가 된다거나 공부, 운동, 취미 모임 반복적으로 마주치던 사람. 처음에는 썸처럼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편해집니다. 그게 이 인연의 신호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나면 내가 더 잘 될까요? 자, 이번 카드의 2020년도 연애는 확실하게 시너지가 있는 카드예요. 왜 이런 인연들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내 운이 뺏기는 연애가 있고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내 운이 시너지가 나는 연애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나게 되신 연애는 연애하면서도 일, 금전, 생활 리듬이 안정되실 거고요.
괜히 감정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거고 스스로를 덜 자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드는 타입이 아니라 받쳐주는 타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애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연애 덕분에 삶이 정돈된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일까요? 라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혼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한 사랑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연애에서 꼭 기억해야 할 조언들이 있어요. 2020년도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편안함을 지루함으로 착각하지 말 것입니다. 그동안 불안은 설렘, 기복은 사랑이라고 배워온 분들이라면 처음에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26년도의 사랑은 어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힐링 메시지를 조금 더 드려보면은 여러분은 이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할 차례예요. 더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감정으로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대로 있어도 함께 가는 사랑이 나타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2026년은 사랑을 통해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해가 될 거예요. 이 카드에서는 누군가에게 매달리거나 상대의 마음을 쫓아다니는 연애가 아니라 나의 일상, 나의 리듬, 나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연애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단단해진 상태에서 연애가 자연스럽게 얹혀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연애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연락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연애만 하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늘 감정적으로 더 주는 쪽이지? 이런 생각을 해오셨다면 2026년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 카드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맞지 않는 연애를 반복할 단계는 지났고요. 잘 맞는 연애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26년도에 들어오는 사람이 처음에는 막 도파민이 팍 터지는 연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하고 대화가 끊기지 않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내가 나여도 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오래가게 될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자리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파밍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댓글에 적어두셨다가 저녁에 조용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연애운을 빠르게 끌어당기는 마법의 문장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나는 연애 안에서도 나를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 2026년도 나에게 맞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네 번째, 나는 나다운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사랑은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삶을 키웁니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벨벳 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벨벳 타로에서는 1대1 개인 타로 상담을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연애, 재회, 싸움, 결혼 운뿐만 아니라 과거 운, 2020년도 연애 흐름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솔루션 타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많은 연예인분들, 아나운서분들, 인플루언서분들 정말 꾸준히 상담을 받고 계시고 그만큼 100% 프라이버시 보장으로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은 완전 익명이고 예약제이고요. 상담 안내는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서 클릭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계속 고민만 하셨다면 이제 혼자 버티지 마시고 벨벳 타로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026년도 여러분들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남겨주세요. 2번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연애운 받아주시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 총평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지금 세븐 오브 이모션 카드, 세븐 오브 마테리얼스 카드, 세븐 오브 컵스 카드 이 7개 숫자가 들어있는 카드가 다 떠있는 걸로 봐서 제 생각에는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애판이 바뀌는 해고요. 이제는 사랑이 쉬워지는 해입니다. 베벨님들 특히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년도는요. 연애를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되는 해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동안에 벨벨님들 연애가 어땠는지 카드는 너무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좀 힘들었던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노력을 해야 했고 내가 더 이해를 해야 했고 내가 먼저 참아야 했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했고 내가 먼저 분위기를 살려야 했었던 그러다 보니 연애가 즐겁다기보다는 과제처럼 느껴졌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6년도부터는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실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2020년도 여러분들의 연애 에너지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힘써서 연애를 했어야 했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연애예요. 그래서 연애가 편안하고요. 여유롭고요. 자연스러워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연애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5년까지 누군가를 좋아하면 마음이 먼저 긴장하고 갑자기 뚝딱거리고 상대 반응에 예민해지고 이 사람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앞섰다면 2026년도에는 이 사람이면은 좋고 아니면 말고 굳이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네. 연애가 생각보다 편하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오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2020년도 연애는 절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연애운에서 가장 좋은 상태가 뭐냐면 연애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연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상태이거든요. 지금 3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린들 딱 이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세븐 오브 카드를 지나서 타워 카드를 보게 되시면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2020년도엔 베벨님들의 연애 기준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참고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 텀이 애매한다거나 말로는 좋아하면서 행동이 없었다는 거나 기분 좋을 때만 다정하다는 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거나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이거나 근데 2026년도에는 이런 순간이 오면 이렇게 느껴져요. 이건 아닌데 굳이 여기서 버텨야 할 이유가 있나? 이건 내가 원하는 연애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이렇게 기준이 올라가면 운 좋게도 더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연애 운이라는 게 참 웃긴 게요.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할수록 상대도 나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만 남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인연의 결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상대가 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내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3번 카드를 보신 베벨님들이 지금까지는 좀 인기는 있으신데 마음을 안 먹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매력은 너무 정열적이고 뛰어나신데 좀 마음을 먹지 않았었지 않나. 연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었지 않나. 근데 2026년도에는 소개팅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언제든 인연 만들기도 가능하고
연애를 그동안 자발적으로 솔로셨던 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될 수 있으시게 될 것 같아요. 2026년도에 대시에 올 사람은 저는 한 5명 정도로 보입니다. 한 명은 굉장히 로맨티스트이고요. 한 명은 엄청난 재력가이고요. 한 명은 좀 진지한 사람이고, 다른 한 분은 연하이거나 좀 재밌는 친구, 5번째는 나를 좀 속썩이는 사람. 그렇지만 나에게 도파민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연애. 아주 내 뇌를 자극시키는 연애. 하지만 내 마음을 고생시키는 연애. 이렇게 한 5명 정도 오실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엔 이렇게 연애운이 많이 들어오시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주변의 소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애를 원한다면은 좀 눈을 낮추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뭔가 여러분들께서 2060년은 약간은 조심하셔야 될 게 인기는 많은데 의외로 너무 눈을 높게 가져가면 솔로 탈출이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썸 탈 수는 있지만 진지한 만남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굉장히 연애에 있어서 진지한 스타일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고 조금 정열적인 사람이지만 굉장히 행동이 굉장히 좀 믿음직한 사람이고요. 연락도 잘 하시는 편이고요. 자기 일, 자기 삶을 좀 존중해줘야 돼서 그 부분은 좀 서로 좀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연애를 게임처럼 안 하고요. 밀당도 거의 안 하고 한마디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도 외모도 뛰어나시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지 아닌지 고민 안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좀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이가 뭔지 설명 안 해도 확신을 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애하면서 이런 말 하게 된다는 거죠. 연애가 원래 이렇게 편한 거였나?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좋아해도 되는 사람이 있었나? 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도의 연애운의 재밌는 점은요. 어디서 만나냐? A-Love 인스피레이션 카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만남이 준비된 느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평소에 항상 가던 카페나 식당 아니면 회사나 일 관련 자리 아니면 지인의 소개, 취미나 운동 이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인데 처음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괜찮았었나? 그렇게 대화를 몇 번 하고 만남을 몇 번 지나면 느낌이 확 옵니다. 이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너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좀 다른데? 드라마틱한 첫 만남, 불꽃 튀는 첫눈에 반하는 타입도 있지만 알수록 좋아지는 타입, 둘 다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 연애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한 해이고 매력적인 이유가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연애에 집착하지 않는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매력이냐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한 사람보다 안정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2020년도의 베벨님들은 감정 기복이 적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요. 상대 반응에 과몰입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도 잘 즐기고요. 이 상태라서 상대가 오히려 더 다가오게 돼요. 잡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사람이 붙는 해이고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붙는 해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2020년도에 이분을 새로운 연애를 만나게 되시면 불안한 사랑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랑으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좋아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연락 하나에 하루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괜히 혼자 의미 부여하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흔들리고 나만 진심인 건가 이런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자 그런데 2020년도는 이 패턴이 뚝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베벨님이 불안한 설렘보다는 편안한 확신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불안한 스타일이 한 명 있긴 한데 나머지 4명은 아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레기는 한데 뭔가 불안한 사람에게 끌렸다면 2026년도에는
설레지는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사람에게 점점 더 끌리게 돼요. 이게 진짜 가장 큰 변화이고요. 2026년도에 들어오는 사람의 질을 좀 보면은 감정 없는 소비, 감정 소비 없는 연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하게 연애를 하고 에너지가 소모되시는 느낌 받으셨던 적이 있는데 2026년도부터는 그런 사람을 안 만날 거고요. 오히려 이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잘 풀리게 되실 거예요. 이 질문 진짜 중요하죠. 내 인생 연애하면서 더 잘 풀릴까요? 카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3번 카드의 2020년도 연애는 인생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요. 건강운이 올라가고요. 특히 일과 공부,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감정 소모도 줄어들게 되고요. 나 자신을 더 아끼게 되고 쓸데없는 관계가 정리됩니다. 특히나 생활 패턴도 안정되고요. 최근에 좀 내가 연애하면은 내가 좀 더 왜 이렇게 바쁘기만 하고 망가질까라고 느끼셨던 분들 2020년도에는 내 삶을 망치지 않는다는 걸 처음 느끼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2026년도에 만나시는 연인과 결혼 가능성을 보면은 어쩌면은 갑자기 식장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결혼 운이 좋아요. 이 4 펜타클 카드는 굉장히 수학을 말하는 카드고요. 어떻게 보면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연애입니다. 뭔가 상대방이요 미래 얘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확신도 잘 주고 돈이나 일, 가족 얘기를 회피하지 않고요.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언젠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를 말하고요. 이 사람은 결혼을 목표로 연애하는 타입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벨벨님도 이 사람이랑이면은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2026년도에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일이나 집이나 운동이나 생활 패턴이 일, 집, 운동 이러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집에만 있으시면은 연애운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물 떠놓고 비가 오길 바라는 거. 아니면은 나무 그루터에 기다려 앉아서 토끼가 그 나무에 부딪혀서 죽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벨님들도 뭔가 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좀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연애를 잘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접점을 만든다. 기회를 많이 만든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인생의 반려자 평생을 함께 같이 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100명의 사람을 만나보고 결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꼭 100명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경우의 수를 만나야 거기서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2020년도의 사랑은 벨벨님들이 애쓰는 순간 오히려 어긋날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 솔직하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하시고요. 혼자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됩니다,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상대가 더 여러분들한테 맞춰주실 거고 더 안정적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2020년도에 들어오는 인연은 베벨님의 진짜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2020년도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바뀌어야 연애 레벨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아무나 하면 안 되는 단계가 2026년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2020년도에 너무 심장이 뛰고 정신 못 차리고 되게 짜증나고 화나는데 설레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조금은 지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처음에는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죠. 너무 평범한가? 엄청 설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편하네. 이 느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되는 연애예요. 같이 있으면 말조심 안 해도 되고요. 눈치도 덜 보게 되고요. 내가 나답게 행동할 수 있고 감정 소비가 줄어드는 사람. 이게 바로 맞는 인연의 신호예요. 그리고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연락의 빈도, 말투,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3번 카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 이 사람의 행동이 안정적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요. 조금 치사할 수는 있지만 연락이 꾸준한지,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지, 약속을 쉽게 바꾸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감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인지 이걸 초반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2020년도 별별님들은 상대를 이해해주면서 버티는 연애를 하면 오히려 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하시되 감당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더 잘 되는 연애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2020년도 연애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간혹 안 그러신 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뭔가 좀 느낌이 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만나고 나서 내가 더 나답게 말하게 되는가? 기분이 더 안정되는가? 내일 내 생활이 망가지지 않는가? 나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이 중에서 2-3개 이상이 아니다라면 그 연애는 오래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랑이니까 참아야지 이 공식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연애운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젖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집에만 있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떠한 운동 모임, 소모임, 취미 모임, 소개팅, 아니면은 결혼정보회사, 아니면 소개팅 어플 등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한번 해보셔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사실 집 밖에 나가는 거 피곤하죠. 우리 사실 뭐 화장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나를 또 갖고 와야 되고 근데 사실 그 과정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연애운을 끌어들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좀 귀찮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한 해가 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 좀 더 드리면은 너무 빠르게 마음을 다 주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찾지 마시고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시간도 가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시간 타로를 통해 연애운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연애운이 폭발하는 시간은요, 바로 금요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6이 들어가 있는 날짜나 6이 들어가는 달에도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한껏 올라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 오라클 카드를 통해 좀 더 행운을 받아가실 수 있겠네요. 자, 별별님들 2026년도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랑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해예요. 그동안 사랑 앞에서 참아왔던 분들, 혼자 애써왔던 분들, 상대 기분에 맞추느라 내 마음이 미뤄뒀던 분들, 이제는 받아도 되는 사랑이 됐습니다. 연애는 나를 증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쉬게 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연애운을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어파민 문장 5개 불러드릴게요. 댓글에 적어두셨다가 저녁에 조용하게 읽어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 어파민 문장 5가지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셔도 아주 좋은 흐름을 받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나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을 선택한다. 두 번째, 나는 2026년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연결이 된다. 세 번째, 나는 불안한 관계보다 안정적인 인연을 받아들인다. 네 번째, 나는 사랑 안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나는 나를 더 잘되게 하는 연애를 할 자격이 있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타로계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항상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 영상 들으시면서 힐링이 좀 되셨던 분들은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남겨주세요. 3번이겠죠? 3번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연애운 받아가시라고 꼭 좋아요 하트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벨님들 오늘 리딩이 조금은 용기를 줬다면 좋겠어요. 근데 연애는 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정확한 솔루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벨벳타로 1대1 개인 상담도 열려 있어요. 익명으로 진행되고요. 예약제로 조용히 진행됩니다. 연예인분들, 아나운서분들, 인플루언서분들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꾸준히 찾아주시는 만큼 프라이버시는 철저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영상의 설명란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예약 신청하실 수 있고요. 베벨님들 연애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많이 바쁘시지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한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2026년도 여러분들의 연애를 좀 봐볼게요. 연애운이 이제는 나를 선택해주는 연애, 그러니까 내가 애쓰는 연애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주는 연애로 돌아갈 거예요. 아마도 첫 번째 카드에 이 에이트 오브 이모션 카드가 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연애를 좀 예를 들어서 좀 자발적인 솔로이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냥 애매한 사람 만날 바에는 나 연애 시작도 안 한다. 그냥 가슴 설레는 연애 아니면 나 그냥 안 할래. 그런 뭔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 낭비하는 연애 안 할래.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연애할 시간에 그냥 내 커리어에 집중하고 내 행복한 삶에 집중하고 나의 모든 것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전 연애가 진짜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좀 짜증나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했던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 솔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많이 맞춰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안 좋은 기분을 주게 했던 그런 연애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 왜 이렇게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될까, 이러면서 아예 연애를 시작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연애의 주도권이 이제 여러분한테 오는 한 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연애가 올 텐데 약간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연애에서 감정으로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물론 처음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관계를 책임질 태도가 있는지, 아니면은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진 않는지.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라고 했다면 2026년도에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편안한가? 이 질문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애 초반부터 관계의 질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의 특징을 먼저 한번 좀 봐드릴게요. 상대방의 특징은요, 약간은 곰 이미지가 있어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뭔가 생김새에 굉장히 신중한 행동을 하고요. 약간은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을 만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구나, 안정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고요. 뭔가 좀 피부도 하얗고 굉장히 좀 성격적으로도 밝고 유머러스하고 예의 바르고 상대방이 연애할 때 정말 반응을 굉장히 잘해주고 안정적인 타입입니다. 상대방이 신중하고요. 본인 인생에 대한 기준과 롤이 명확해요. 내가 처음 봤을 땐 보통 사람이 아니고 좀 신중해 보인다? 그렇다고 깐깐한 건 아니지만 중심이 잡혀있고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타인의 의도를 다 읽는 사람입니다. 뭔가 굉장히 상대방이 성숙해서 부모님들이 좋아할 타입이고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잘할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는 다짐과 확신이 있고요. 상대방은요, 허세가 없고요. 실용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경제관념이 뚜렷하고요. 나의 기대치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겠죠.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좀 튀지도 않고 두리뭉실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본인 일에 대한 끈기가 있고요.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사람이라 공부 쪽이나 이런 쪽에 전문직이거나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깊은 생각을 하게끔 돼요.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게끔 되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 또한 안목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는 거고 나 또한 안목이 있어서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본인의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좀 그 울타리가 좀 빡셀 수 있는데요. 본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사람에게 본인의 울타리에 온 사람에게 다 퍼주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 또한 역시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도 솔로 기간이 좀 오래 있다가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처음에는 좀 문을 여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진입 장벽이 높을 수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애매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건강한 연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2026년도에는 밀당 없는 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이 아니라 한 3명 정도 들어오실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분은 밀당 없는 썸이 들어온다. 밀당 거의 없이 굉장히 감정 표현이나 고백이 빠른 타이밍에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썸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라 관계로 가는 걸 목표로 하는 타입이에요. 몇 번 만나고 나서 나는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애매한 관계는 안 좋아해서요. 이런 말을 생각보다 초반에 듣게 될 수도 있어요. 베벨님들 입장에서 좀 놀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2026년도의 베벨님은 이런 솔직함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애매한 관계에서 지칠 만큼 지쳤기 때문이에요. 만남의 흐름이나 장소는요. 여러분들 4번 카드를 뽑으신 연애는 일 관련된 모임이거나 취미 운동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운동하는 장소입니다.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는 장소, 뭐 헬스장이나 아니면 필라테스나 아니면은 뭐 골프나 많은 운동 모임이 있죠. 러닝도 있고요. 뭔가 헬스장, 러닝, 새벽 이러면 벌써 귀찮고 힘드시죠. 하지만 그런 귀찮은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성실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금요일 날 밤에 헬스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연애 모임들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매력도를 가진 사람이다. 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운동하는 장소에서 좋은 이성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동 모임을 다니시면서 여러분 이미 몸과 마음이 튼튼해져서요.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매력이 넘치는데 여러분들 4번 카드 벨벨님들을 주변에서 가만둘 리가 없겠죠. 자, 그리고 2026년도에는 1분기 지나가 2분기, 그러니까 5월달부터 아니면 4월달부터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늦게 들어온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중을 기하여 느릴 수 있지만 그만큼 확실함을 가지고 다가오고요. 사적인 부분에서 접하기보다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해요. 학업이나 업무적인 부분에서 마무리가 잘 지어지길 기다렸다가 다가오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과 친해지고 나서요. 상대방의 사려 깊은 행동에 고마움을 표할 거예요. 나의 운명을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은 이미 나에게 이미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개팅 같은 자리도 괜찮습니다. 인위적인 만남이라고 싫어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를 소개해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좋아하는 친구가 나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소개해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 신용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좋아하는 친구가 주선하는 거라면 괜찮은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상형을 만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상대방이 의외로 인기도 많고 추진력도 좋고요. 운동을 좋아할 것 같고 옷 맵시도 나고 풍채도 괜찮고 뭔가 자수성가하고 인상이 좀 세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만나게 되면요. 좀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4번 카드 핵심은 상대방이 우리 별별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먼저 연락할 거고요. 먼저 약속을 잡을 거고 먼저 관계를 정의하려고 할 거고 먼저 확신을 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편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되실 거니까 즐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전 애인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멈췄었지? 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참고 버틴 거네. 나 혼자 연애한 느낌이었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그 사람 나를 좋아하긴 했는데 나를 고려하진 않았어. 맞죠? 4번 카드의 과거의 연애는요. 상대방이 나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연애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기분 좋을 때는 다정하고요. 본인이 힘들 때는 잠수를 타고 자기 일정이 우선이고 여러분의 감정은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와서 보면요. 사랑이라는 게보다는 감정관리 아르바이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이 2020년도에는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이거예요. 연애가 이렇게 편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 연애에서 할 수 있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이해할 만큼 이해했습니다. 나 자신을 깎아먹을 만큼 깎아봤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더 이상 불편한 연애를 감당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는 이걸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안 맞는 연애가 아예 시작조차 안 된다. 예전 같았으면은 설레니까 일단 만나볼까? 그래도 좋은 사람일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만나봤는데 이제는 과거에 그런 좀 안 좋았던 연애를 딛고 일어나서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되고 정상적인 사랑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면 여러분 더 잘 되실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의 리듬을 깨지 않고요. 여러분의 일, 목표, 생활을 존중해 줄 거고요. 연애 때문에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옵니다. 연애하면서 일도 더 잘 풀리고 감정 기복도 줄고 인간관계도 안정되고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연애를 하게 돼요. 이게 진짜 좋은 연애의 신호거든요. 그리고 결혼까지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얘기도 오가게 될 거고요. 시작은 조용한데 끝은 또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너무 자극적인 설렘보다는 새로운 편안함을 선택하세요. 과거 연애는 설렘은 있었지만 늘 불안했을 수도 있죠. 2020년도의 연애는 설렘은 조금 덜해도 안정감은 훨씬 더 크게 될 겁니다. 이걸 지루함으로 착각하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시간 타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2주째 되는 주,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한껏 상승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력의 숫자 2가 들어가 있는 달이나 날에도 여러분들의 연애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상승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라클 타로는 개자리가 나왔어요. 개자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별자리, 개자리이신 분들 좀 더 큰 행운을 받아가실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연애운을 빠르게 이끌어주는 5가지 어파민 문장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랑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2026년 나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연애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나는 사랑하면서도 내 삶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더 나은 사랑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타로계의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벨벳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너무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되시기 위해 제가 꼭 좋은 기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남겨주세요. 4번이겠죠?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릴 거고요. 이전과 같은 사랑을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애쓰는 연애, 상대의 눈치를 보면서 나를 죽이는 관계,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존중받는 사랑을 할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나를 아끼는 순간에 또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러브 유어셀프 꼭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벨벳타로는 1대1 개인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 2020년에 만나는 사람과 결혼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솔루션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제 설명란에 링크나 아니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1대1 개인 상담이 들어오고요. 전부 예약제로 진행하고요. 익명으로 상담하고 있고요. 비공개로 철저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 아나운서, 인플루언서, 전문직 종사자분들도 꾸준히 상담받고 계신 걸, 그만큼 제가 현실적인 방향을 좀 설명드리고요. 특히나 뭐 연애에 있어서 남자의 마음이 궁금하신 분들, 제가 또 남자 타로 선생님이다 보니 좀 더 현실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